주는 건 없고 어떻게 보면 생색은 국가가 내고 짐은 기업이 진다라는 저는 생각이 너무 커서 이번에도 이제 노동법을 알면 알수록 너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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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거 반드시 원래 급여는 당연히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는 거라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월급제도 주휴수당 안 줬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넉넉히 줬는데도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바생뿐만 아니라 요즘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네? 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네, 다시. 네, 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이제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주휴수당 포함으로 줬는데 주휴수당 더 내놓으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 다른 알바생들 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조작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니, 우길 걸 우겨야지. 누가 봐도 주휴수당 포함인데. 그리고 채용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거 공고를 해놨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없었어요. 근데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게 인정이 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도 시급을 적었을 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거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거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가서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돼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저희 아빠는 퇴직금 지금 나눠서 주는 거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희 아빠 실제로 진짜로 억울한 일 겪으셨거든요. 예전에 퇴직금을 이제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가지고 통장도 없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건 가능해요.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편의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뿐이지 현금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 와이프 통장으로 주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거 합의가 있어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주시고 현금 지급 확인서를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얘기를 해서 현금 지급 확인서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이제 기숙사는 따로 없고 컨테이너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숙식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분이 다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분이 장판 밑에다가 현금을 막 이게 그 둘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판 밑에다가 현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장판 이렇게 해보면 막 현금 쫙 있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통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신용불량자고 해서 그분이 근데 퇴직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나눠서 달라. 지금 이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되게 멀리 산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한테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친구 그 딸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냥 퇴직금 나눠가지고 이제 자기가 300인데 뭐 33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줬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고 나서 퇴직금 또 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줘야 돼요. 왜냐면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매달 줬던 거잖아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없어요. 불법이에요. 아빠는 그냥 근로기준법을 어겼기 때문에 퇴직금을 또 줘야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급여가 300에 대해서 주면 되는데 330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겠다 막 이러더니 우리 아빠 그때 얼마 전에 이제 폐업하면서 정리했는데 보니까 퇴직금 중간에 계속 줬더라고요. 이후에도.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그래서 왜 그랬어요? 했더니 임플란트 한다고 가져가고 뭐 한다고 가져가고 막 했대요. 근데 7대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달라 그러면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근로자 편을 들어주지 마세요. 근로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요즘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4대 보험 가입이요? 아, 저 4대 보험 가입할 거면 일 안 해요. 이러니까 알바생들 구하기 힘드니까 아, 그러면 4대 보험 없이 그냥 3.3% 떼고 그냥 하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산재 사고 터지면요. 그러면 어떡해요? 산재 사고 터지면? 그쵸? 그 사대보험료가 비싸니까요. 자기도 내야 되니까. 그거 알바해가지고 그거 떼면 뭐가 남아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알바생 하나 구하기도 되게 힘든데, 아, 그럼 그냥 알겠어요 하고 사대보험 가입 안 하고 3.3%로 그냥 해가지고 일용직처럼 그렇게 해서 신고했다가 산재 사고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던 케이스 있었어요,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때는. 근로계약, 네? 15시간 이하면 괜찮아요. 15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 네가 가입 의무인데 이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주휴수당도 15시간 이상, 퇴직금도 15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도 15시간 이상, 모든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는 14시간, 1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 알바를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다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로자 평가 방송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장님이 14시간으로 쓴다? 너한테 주휴수당과 퇴직금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5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할 거라고 우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뭐 칼과 방패가 아니에요. 어차피 대표님은 약자예요.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시간 미만, 그러니까 그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거 아니면 다 의무예요. 의무. 다 해당돼요. 무조건. 5인 미만도 주휴수당, 퇴직금 다 해당돼요. 사대보험 그 가입 다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은 해고는 자유로워도 사대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골머리를 썼죠. 네. 실제로 산재 그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뭐 산재보험 가입도 안 됐는데 그 근로자가 산재 사고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입원하고 막 진짜 막 그런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사고가 터지면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다 내잖아요. 입원비, 치료비, 무휴장애 다 내잖아요. 근데 산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사대보험 안 냈던 거 다 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산재 그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얘한테 줬던 치료비 그거 다 구상권 청구 날라와요. 대표한테.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사람이 없어서 네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사대보험 가입은 해. 어쩔 수 없어.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무조건 가입은 시키고 안 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니네 식구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무조건 사대보험 가입시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자, 3개월 안에요? 아니요.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3개월 아니고 이런 퇴직금 못 받았어요. 임금체불 이건 3년이에요. 3년. 네. 3년 안에 신고하면 3년 전에 못 받은 임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임금 체불했다. 법을 어겼다. 3년간은 떨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3년이에요. 그런 거는. 퇴직금 주세요. 임금 체불 뭐 이런 것들은 3년. 부당해고만 3개월. 네. 자, 이제 5인 미만 5인 이상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수당에 대해서 가산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장 근무 시키면 50% 가산수당, 뭐, 뭐 휴일에 근무하면 50%또 추가 가산수당, 뭐 가산수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5인 미만 업체는 가산수당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급여만 주시면 되고 그 이후로 초과했다, 시간 초과했다 그러면 시급 곱하기 시간 초과한 만큼만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면 다 가산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산수당 지급하는 거를 이거를 외우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임금 명세서를 보시는데 쭉 보시는데 보면 기본급 있고 뭐 연차수당 있고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임금 명세서를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임금 명세서를 보고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이제 지원금을 접수를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거거든요. 지원금 접수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와 요즘에는 근무표까지 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지급했던 임금 지급 내역서, 이체 내역서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근무표,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이런 거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최저임금 10원이라도 위반하면 안 나와요, 지원금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받아서 대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덜 지급한 게 있는지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역할을 하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린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안 나와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가 검토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검토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서류를 갖고 오시면 제가 검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제가 검토하고 이랬습니다. 피드백을 드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임금 명세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수당이 나눠져 있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 이 계산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좀 소상공인분들 막 뭐 알바생들 많이 쓰시는 커피숍 막 호프집 이런 데서는 이거 계산을 심심찮게 하게 되는데 주유수당 계산할 줄도 모르고 대체 이게 ERP를 돌려서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이제 좀 검토를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산수당을 줘야 되는 게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산수당. 첫 번째는 연장 근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면 연장 근무라고요? 8시간. 무조건 8시간 초과했다. 그럼 그 초과한 시간은 무조건 50% 가산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야간 근무는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하면 무조건 야간 근무에 속해요. 근데 되게 억울한 게 사실 호프집이나 주점 이런 데는 원래 늦게 열잖아요. 5시에 열어가지고 새벽 뭐 4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업종에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야간에 근무하면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건 무조건 야간 수당 50%를 가산해서 주셔야 되고 휴일 근무는 내가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휴일이 아니에요. 네, 원래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다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는 데도 많잖아요. 식당이나 이런데. 월요일 날 쉬기로 했으면 월요일 날 일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휴일 가산 수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아, 그날은 그냥 일하고 일요일 날 대신 쉬게 해줄게.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네. 휴일 대체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하거든요. 휴일 대체가 안 되는 날은 이제 근로자의 날 빼고는 없어요. 그렇게 휴일 대체는 가능한데 어쨌든 대체 없이 휴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 50% 가산수당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가산수당을 톡하면 50%, 50%, 50% 이렇게 각각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거 뒤에 보시면 이제 풀어보는 급여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번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는 딱 한 번 계산을 해드려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래서요 급여 명세서 보세요. 이거는 요런 계산식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라고 하면 아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하세요. 저는 진짜 딱 급여 명세서가 왜 어떤 식에 의해서 이렇게 ERP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지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선 그거 계산하기 전에 여기 어, 연차조건 다 지나가고 퇴직금 지나가고 주휴일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육아휴직은 요청하면 이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1년을 육아휴직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복직하는 날 사직서를 낸 거예요. 직원이. 그러면서 복직하는 날 사직서 내면서 연차 못 쓴 거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연차 생긴 거 그 못 쓴 거 한꺼번에 달라고. 왜냐면 복직하는 날 연차 발생하는 날 퇴직을 하니까 이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차 수당, 미지급 연차 수당까지 다 계산해서 주셔라 라고 하면서 사장님 저는 가볼게요. 그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법이에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퇴직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근로자 마음이에요. 퇴직 기간을 정하는 건, 퇴직 시점. 근데 그런 경우에 육아휴직을 쓰고 단 하루도 나오지 않았어요. 1년 내내. 그래도 연차 수당은 발생해요. 연차 똑같이 발생해요. 육아휴직은 만근한 걸로 가정하거든요. 하루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육아휴직 시기에는 만근한 걸로 가정을 하고 연차 수당이 똑같이, 그러니까 연차가 똑같이 생겨요. 그러면 연차가 생기면 그 생긴 연차를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이 연차 생긴 날 퇴사해버리면 연차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만큼 미사용 연차 수당 곱하기 해가지고 일당 곱해서 그만큼 수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와 연차 수당
국가에서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법을 정해가지고 기업이 결국엔 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박지원 팀장님은 너무나도 근로자라서, 네, 너무나도 근로자 입장이라, 네, 당연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런 육아휴직 하면서 또 국가에서 이런 것 연차수당 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강제해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셔야 되고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로 이제 여자를 쓰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육아휴직은 아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이. 네. 그래서 육아휴직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유급휴가가 있고 무급휴가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육아휴직도. 근데 저는 육아휴직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근로자가 받는 혜택까지 내가 뭐하러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신청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거기 직원들이랑 또 친해지게 되는데, 친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제 제가 막 근로기준법 설명해주고 이러면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 자기가 얼마 받을 수 있냐고 계산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내가 근로자의 실업급여까지 제가 왜 계산해야 돼요? 저는 근로자는 몰라요. 근로자가 얼마 수당을 받고 이런 건 몰라요. 그냥 우리 대표님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는 알지만 나중에 그 육아휴직금은 근로자가 실업 이제 신청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몰라요. 네, 네 맞아요. 직원. 직원은 필요한 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면 직원이 누군가 세우면서 네, 그거에 나갈 지원받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네, 연차도 어쨌든 새롭게 나라에 이제 돈을 도움받는 그 직원한테도 연차 주고 그 일하는 시간을 갑자기 퇴사하니까 그 친구한테도 네. 그렇게 치환되는 그 연차랑 퇴직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제 대체로 들어온 사람은 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오면 그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대체 근무자한테는 해고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부당해고 그런 거 없이 딱 계약 기간 근무자가 돌아올 때까지로 했기 때문에 걔가 들어오면 이제 네 계약직 그냥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더라도 양쪽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사실 달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뭐 출산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놈의 출산율 하면서 또 기업이 또 짐을 지게 되어 있고 한데 저는 육아휴직 이런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저는 육아휴직 이런 것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요. 그쵸. 저는 뭐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맘대로 하고 맘대로 벌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근로자였던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저는 근로자였던, 항상 프리랜서였어요. 저는. 그래서 더 몰라요. 실업급여를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육아휴직도 써본 적도 없고 퇴직금이라는 거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지원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고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래서 대표님 제가 노무사님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해서 하도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알게 된 건데 진짜 질문들 많아요. 정말 이런 근로기준법 뭐 연차 뭐 내가 노무사도 아니고 나한테 왜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들 엄청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원금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지 서류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은데,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 뭐 상여금, 급여, 뭐 퇴직금 다 똑같아요. 지금은 비정규직 그 뭐지 계약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규직은 뭐 떡값 뭐 30만 원 주고 비정규직은 뭐 1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퇴직금 받을 때도 그 산정 기간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급여, 상여금 절대 차별 못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약직 제도를 10분 많이 많이 활용을 하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상시근로자 수 제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상시근로자 수는요. 아까 제가 우리 업장에서 내가 내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다 상시근로자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게 조금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상시근로자 이게 저는 소상공인들 컨설팅할 때 진짜 유용하게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한 케이스로 제가 신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저 막 진짜 너무너무 막 저한테 막 너무 고맙다고 이랬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단 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우리는 주 5일 시청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5일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5명, 우리는 항상 5명씩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5명씩 일을 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날들은 다 한 명씩 일을 해요. 요런 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자, 가동일 안에 근무한 인원을 다 더해요. 다. 이거 다 더하고 가동일로 나누는 거거든요. 자, 이거 다 더하면 64명이 나와요. 자, 55명, 그러니까 5명 일한 날이 11일이고 한 명씩 근무를 했으니까 다 더하는 거예요. 55, 56, 57, 58, 다 하면 64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 64명을 가동일로 나누는 거예요. 가동일. 우리 가게가 문을 연 날, 며칠이죠? 20일. 20일로 나누면 3.2예요. 우리 업장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도 여기는 5명 이상 업체예요. 왜냐면 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과반, 그러니까 그 문을 연 날, 가동일 기준으로 50% 이상인 거예요. 과반 이상. 자, 가동일은 20일이죠. 근데 5인 이상 일한 날은 11일이에요. 그러면 50%, 50% 과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3.2명인데 너무 억울하게도 그냥 하루 더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과반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업체는 5인 이상 기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억울하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뭐 거의 뭐 많진 않지만 이런 케이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10명씩 근무를 하고 다른 날은 이제 한 명씩 근무를 한 거예요. 네. 9일은 10명씩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한 명씩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 수를 다 세면 101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로 나누면 5.05, 5명 이상인 업체예요,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5명 미만 업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일, 그러니까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20일 중에 9일이잖아요. 가동일은 20일이고 이 가동일 20일 중에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9일이잖아요. 그러면 20일 중에 9일이기 때문에 50%를 넘지 않죠. 나머지는 다 한 명씩 일했잖아요. 5명 미만으로 일했잖아요. 11일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네, 5.5명이 나와도 5.05명이 나와도 우리 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네,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을 하려고 하면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근무표를 봐야 돼요. 근무표를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회사의 경우에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제 경우에는 거의 이런 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3명, 어떤 날은 2명, 뭐 주말에 오는 사람 뭐 2명 더해가지고 4명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마다 근로자 수가 다른 날이 있어요. 알바생들이. 그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 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를 수 있고요. 어제랑 오늘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24일이에요. 오늘은. 자, 내일이 12월 25일이에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정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진짜 손님이 많아서 원래는 12시에 갔는데 이날은 3시까지 근무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3명만 나와서 일을 하는 날인데 평일이라
근데 24일이니까 너무 바빠서 이날은 6명이 다 나온 거예요. 쉬기로 한 사람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12월 24일에 근로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게 사건 발생일이잖아요. 사건 발생일 한 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2월 23일, 11월 24일 이렇게. 자, 24일 기준으로 자, 12월 24일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냐 이하냐 따지려면 이렇게 12월 24일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 요 한 달을 아까 그 식 있죠. 그 근무표 보고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이사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가게가 12월 31일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날은 이렇게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게 한 달이거든요. 요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31일이 5인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은 해고가 있었거든요. 해고를 했어요. 너무 막 진짜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해고를 했는데 이 친구가 부당해고 부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걸로 근무표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그날 그 해고한 날이 5인 미만이었던 거예요. 부당해고가 아니에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24일이나 31일이나 대목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알고 있는 그러면 머리 잘 쓰면 요 한 달 기간을 잘 산정을 해서 5인 미만으로 맞출 수 있어요. 약간 양스럽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수당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왜 가동일이 30일, 31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문을 닫는 날도 있고 아니면 24시간 아니면 뭐 365일 일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하루 정도를 5인 미만으로 더 낮춘 다음에 그냥 과반 이하로만 그냥 5인 미만 맞춰놓으면 요날 5인 미만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가산 수당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은 경험, 이제 좀 컨설팅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럼 이럴 때 있잖아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있다가 미만이었다가 이상이었다가 미만이었다가 이러면 그 연차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연차는요. 그 연차 발생 기준. 예를 들어서 연차는 내가 1년 있다가 이제 연차가 발생되잖아요. 요 시기에 입사일에 따라서 이 1년을 다 보는 거예요. 평균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12개월 해가지고 5인이 넘었으면 그럼 또 되게 우스운 상황에서 직원 A는 연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원 B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입사일에 따라서. 네. 근데 12개월을 산정해서 단 한 달이라도 5인 미만인 달이 있다. 그럼 연차 발생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연차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하루 사건 발생일 날에 이 가사수당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심심찮게 있어요. 가게 이제 이런 소상공인 분들 하시다 보면. 네. 없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도 1시간을 일해도 일주일에 하루 일을 해도 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고 산정식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육아휴직자 있잖아요. 육아휴직자가 9시부터 6시까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에 들어가요. 지금 안 나오더라도 육아휴직 중이어도 원래 그 사람이 출근했던 그 날에 한 명씩 더 집어넣어야 돼요. 이 육아휴직자를. 그래서 네? 그렇죠. 원래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 내가 지금 그 그렇잖아요. 내 그 아래 있는 그 근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도 들어가요. 달라요.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대보험 또는 뭐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해서 근데 매일 5명 이상 근무를 한다 그럼 따져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매일 좀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너무 심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들 그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진짜 변동이 되게 커요. 네. 그러면 8명이에요.
네, 하루 그런 시간 따지지 않고 총 근무, 네, 사람만 따지는 거거든요. 음. 네, 무급일 때도 꼭 당연히 포함돼요. 네, 상시근로자 그 산정법에 다 들어가요. 무급이어도 상관없이. 직원이잖아요. 네, 네, 네. 사대보험 안 내도, 사대보험 안 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시간만 근무하는데 무슨 사대보험이 들어가겠어요. 30분만 근무해도 근로자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럼 장 대표님이 그럼 우리도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아니야? 그래서 아니지. 우리 지금 저기 우리 보험 코드 있으신 분들이 9시에 출근했다 6시에 퇴근하나요?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보험 그 코드 있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5인 미만이야.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원금이랑 정책자금을 할 때는 기준 피보험자 수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는 고용보험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뗐을 때 고용보험이 몇 명 있는지 그것만 봐요. 근데 이제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할 때 사실은 우리가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7명 더 있으니까 그거 산정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지만 법은 달라요. 법은 4대 보험 가입이 되든지 말든지 1시간만 일하든지 30분 일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자, 자, 그리고 주휴수당. 아까 제가 주휴수당은 하루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을 하는 걸로 이제 감안을 하고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루에 8시간은 근무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주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 시간. 8시간. 8시간. 하루 일을 안 해도 하루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근무한 것처럼 쳐주는 게 주휴수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시간은 8시간. 7시간 근무하면 주휴 시간은 7시간. 12시간을 근무하면 주휴 시간은 8시간이에요. 주휴 시간은 아무리 오래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을 넘지 못해요. 주휴 시간은 최대 8시간. 이건 좋다. 그렇죠? 이건 좋다. 최대 8시간이에요. 8시간. 주휴 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월, 수, 금만 이래요. 7시간, 7시간, 7시간 이래요. 이 사람의 주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이런 경우 알바생들 많이 쓰는 소상공인분들 이거 진짜 물어보거든요, 많이. 이거 주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출근하면 매일 똑같이 일하고 매일 출근하면 산정하기 편한데 월수금만 나온대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다 더하고 5로 나누면 돼요. 무조건 5로 나누면 돼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나누기 5 하면 4.2시간이 돼요. 그래서 주휴 시간은 4.2시간 곱하기 시급 하면 그게 주휴 수당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다 더해서 5로만 나누시면 주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주휴 시간은 뭐 그냥 5로만 나누면 돼요, 무조건. 저 빨리 지금이라도 쓰시고 퇴사했으면 그쵸. 아름다운 이별을 해도 언제 또 훅 들어올지 몰라요. 3년이라니까요. 3년. 3년. 네. 3년 동안 떨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요즘 진짜 왜냐면 그런 노동자 평가 방송 한다니까요, 진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합의 봐줄게. 막 이런다니까요. 있어요. 네네. 너무 재밌는 채널이어서 저도 수당 계산하고 이런 거 많이 배워요. 그 사람한테. 네, 저도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근로자들한테 조언하는지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또 해야겠구나. 오우, 막 이런 거만 되게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왕노무사라고 있거든요. 왕노무사. 네. 정말 설명도 진짜 잘하고요. 어떤 노무사보다 제일
진짜 되게 잘해요. 설명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도 연차 수당 계산할 때 막 회계 계산, 막 입사일 계산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사람 유튜브 보고 완벽하게 알았어요.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럴 때는 유튜브 보고 하는데 이 사람 거 봐요. 근로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막노무사. 근데 너무 좀 그래요. 너무 너무 네. 자기한테 이제 만약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퇴직금 못 받았다든지 그 대신 의뢰가 적죠. 의뢰가 적죠. 그러니까 박리담회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노동법은 노동자 우선,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붙으면 노동자가 이기는 게 더 커요. 네. 그래서 평가 방송을 하면서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무슨 일 생기면 그 사람한테 의뢰할 것 같아요. 되게 잘하고, 그리고 진짜 되게 우리 다 같이 대표를 한번 등쳐먹어 보자. 막 진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되게 잘해요. 되게. 음, 모르겠어요. 되게 싸게, 뭐 댓글에 이렇게 보면 되게 싸게 잘해주신다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근데 다 그렇게 정말 노무사 끼고 와가지고 이제 대표 공격을 많이 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가 그 방송을 보고 내 등을 찌를지 모르니까. 네, 우리도 봐둬야 되는데 그 채널 되게 좋아요. 제일 명확하게, 명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우리 한 달은 4주인가요, 5주인가요? 사주 요즘 그냥 4.34 외우세요, 그냥. 왜냐면 4주일 때도 있고 5주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계산할 때 너무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급여 계산할 때 노동법에서 한 달은 무조건 4.345라고 하는 것도 있고 4.34로 계산해도 되거든요. 우리 무조건 4.34로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그리고 한 달은 아니, 아니, 1년은 12개월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은 7일이에요. 이렇게 나눈 값이에요. 1년을 12달로 나누고, 12달을 7일, 일주일로 나눈 값이 4.345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우리 노동법에서는 4주, 5주가 아니에요. 4.345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진짜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이 인사부분 강의를 지금까지 몇 번을 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좋은 건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좋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 네, 진짜 처음이네요. 유원진 팀장님도 지금 이거 몇 번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네. 요거 가산수당 계산하는 거 제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여기 50%씩 더해서 가산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한 개만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대표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진짜 딱 이렇게 알려드려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대표님들이 이해를 진짜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산하려 고 가산하래 가산해래 뭐 가산수당을 주래 이거 되게 뭔가 계산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딱 한 개만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BPC방 주간 근무자의 1급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문제집을 출력을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풀어보실 시간을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을 많이 들여도 못 푸시고 적게 들여도 못 푸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식을 적어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네, 피드백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임금명세서 보실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오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여서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일단 BPC방 주간 근무자의 1급은 여기 주간 근무자가 여기에요.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저는 진짜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딱 이렇게 써요. 실제 근무 시간, 그다음에 야간, 연장, 휴일
이렇게 가산을 해줘야 되는 수당을 세개를 넣고 실제 근무 시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맨 위에다 써주면 절대로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제 글씨 알아보시겠나요? 제가 쓰고도 못 알아볼 때가 되게 많아서.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경필 대회 이런 데 있잖아요. 경필 대회, 예쁜 글씨 대회. 거기서 막 우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못 알아봐요. 제가 성격이 급해졌는지 제가 쓴 글씨도 못 알아봐요. 옛날 글씨 보면 진짜 또박또박 잘 썼는데 그 글씨 못 알아보실 거면 얘기하세요. 네, 여기 근무 시간 10시부터 10시까지인데 실제 근무 시간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수당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수당을 계산하시는 거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면 총 12시간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뭘 빼주셔야 돼요? 휴게 시간은 무급이잖아요. 수당 계산할 때 무급은 뺀 거예요.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쉬었고 7시부터 8시까지 또 1시간 쉬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근무한 총 시간은 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10시간 곱하기 제가 시급을 10,000원으로 해놓은 건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원래는 1,320원으로 이제 계산하셔야겠지만 10,000원 하면 이제 10만 원이 되잖아요.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당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 야간에 속했나요? 야간 근무했나요? 이분 10시에 퇴근했잖아요. 야간 근무는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안 한 거예요. 야간 근무는 해당 없고요. 자 연장 근무 했나요? 네, 연장 근무 몇 시간 했죠? 2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시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시간 써주는 거예요. 2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50%를 가산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 하면 10,000원이거든요. 이거를 더해 주라는 거예요. 가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50%, 2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50% 하면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사람 휴일 근무 했나요? 휴일이라는 단서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BPC방의 주간 근무자의 일급은 총 11만 원이에요. 이렇게 10,000원을 50%를 가산해 준 거 맞죠? 원래 시급은 10만 원이지만 연장 근무를 2시간 했기 때문에 그 수당을 50% 가산 더해 준 거 맞죠? 그러니까 11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PC방의 야간 근무자의 1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도 보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10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총 근무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 2시간 빼서 10시간으로 같아요. 그래서 10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네, 그래서 10만 원, 요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야간 근무했는지, 야간 근무를 몇 시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야간 근무는 10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럼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럼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인데 여기서 휴게 시간, 요 시간에 8시간 안에 휴게 시간이 2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야간 근무한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50%를 가산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장 근무 똑같이 2시간 했죠. 10시간 했으니까 8시간에서 초과한 시간은 2시간. 아까 주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2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50% 가산. 10,000원. 가산 더해줘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연장 근무까지 하면 총 1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PC방이 5인 미만이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가산수당이 안 붙으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이 사건 발생일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 양스럽긴 하지만 조절하고 싶은 거 내가 5인 미만으로 조정해서 그 정말 대목일 때 있잖아요. 대목일 때는 어차피 1년에 돌아오는 날이 대목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딱 그 날에 그 한 달 전을 5명 미만으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사실
얘가 한 명이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면 사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급여 나가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맞아요. 5인 이상으로 하면 이게 다 계산해가지고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이 5인 이상이었다. 그러면 5인 미만일 때는 그냥 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나왔던 사람 뭐 8명이든 8명이면 80만 원만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8명이 5인 미만 그러니까 5인 이상인 날에 근무를 했다면 이 다그 다 이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12월 25일이라고 해봐요. 원래 쉬는 날 빨간 날인데 그날 나와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 휴일도 이제 속하는 거죠. 그 휴일 수당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날이 휴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휴일 몇 시간일까요? 10시간 다 들어가요. 통으로. 10시간 근무했잖아요. 휴일에. 그럼 10시간 곱하기 만 원 곱하기 50% 가산 5만 원 가산 19만 원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10만 원만 줘도 되는 걸. 그쵸. 10만 원만 줘도 되는 걸. 그래서 뭐 휴일을 근무하면 250%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근무를 안 해도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일단 100% 깔고 가고 그쵸? 50% 50% 해서 150% 해서 250%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남편이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내 친구는 추석 때 들어오지 마. 설날 때 들어오지 마. 무조건 이래. 왜냐면 가산수당이 어마어마하니까 집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서 무조건 일하라고. 휴일에도 일하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가산수당 때문에 네. 가산수당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5인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이런 가산수당도 안 줘도 되지. 해고도 자유롭지. 이러니까 사업장 쪼개기를 막 하는 거예요. 1층에 빵집, 2층에 커피숍, 3층에 음식점인데 사실은 사장님이 같아요. 근데 사장님 다 따로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4명, 4명, 4명 이런 식으로 쪼개면 5명 미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로 직원이 신고해가지고 가산수당도 안 줬어요. 뭐 부당해고 부재 신청까지 다 들어갔는데 거기 당연히 5인 이상 업체로 판명이 났어요. 사업적 이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사 나와서 자 실질 사장이 누구냐 이거를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방 관리 업체가 있는데 남양주에 하나가 있고 거리상으로는 되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노원에 있고 그리고 하나 저기 남양주에 있는 거는 대표님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리고 이 대표님으로 뭐 노원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신고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같은 사업장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왜냐면 이 와이프는 이 직원들이 얼굴이 본 적이 없어요. 이 남양주든 노원이든 이 직원들이 사장님은 요 남양 그 노원 그 남자 사장님으로 알고 계세요. 대표님 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회식할 때도 같이 했어요. 우리는 한 직원으로 알고 있지 다른 직원이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같이 합산해가지고 노동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에. 근무표요? 근무표 당연히 있죠. 알바생들 쓰는 데는 근무표 철저하게 다 하던데요. 네. 그래도 사장님이 한 분이라고 왜냐면 다 교류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지시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같은 업종이죠. 네. 업종이 달라도. 그래서 커피숍, 빵집, 음식점 업종은 뭐 당연히 서비스업으로 갔지만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걸렸어요. 지금 의류회사 걸린 건 40 몇 개로 쪼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능력자다. 40 몇 개, 그 바지로 안 치는 것도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생각했는데 40 몇 개로 쪼갰던 게 걸려서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4인, 그러니까 5인 미만으로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산수당, 해고 여기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네 따로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제가 다 알려드린 부분이어서 요거 주휴수당 요거 계산하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총 근무하는 시간 나누기 5 하면 이제 주휴 시간이 나오고 주휴 수당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거고
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도로누리 지원금은요, 제가 어차피 이거 지원금 저희가 신청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정보여서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있는데, 도로누리 지원금은 뭐냐면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다들. 그리고 작은 업체는 사대보험료 진짜 비싸지 않나요? 220, 30 정도 급여를 책정하면 사대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3, 40, 70 몇만 원이요? 50만 원은 좀 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자 내더라도 거의 한 30만 원, 그러니까 근로자도 그렇고 이 사업장도 그렇고 20만 원, 20에서 30만 원 그 사이는 내는 것 같아요. 200만 원 그 초반대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쵸? 건강보험료가 진짜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고 국민연금도 너무 많이 오르고 고용보험은 사실 얼마 안 내지만 국민연금 폐지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뭐 강제로 걷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사대보험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지 말고 사대보험 가입해. 국가에서 80% 내줄게 3년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대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내주는데 국민연금이 진짜 비싸잖아요. 제일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되면 진짜 꿀이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저는 거의 다 작은 업체여서 되게 해당되는 데가 많은데 근데 월 평균 보수가 이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일단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비과세 빼고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3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비과세 근데 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임금 명세서를 봤더니 비과세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있고 자기 명의 차량도 있고 식대도 그냥 나가서 자기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 40만 원 늘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300만 원이 26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 270만 원 미만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안 하셨어요? 왜 이거 안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270만 원 미만 아닌가? 원래 작년에는 26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좀 오른 건데, 이거 급여가 저기 초과가 돼가지고 우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과세 빼고니까 그동안 비과세를 몰라서 못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비과세 내주면,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을 넣어주면, 사대보험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급여 신고되는 자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루누리 사업장 요걸로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또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2025년도에 1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오기 전에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 그러니까 1년간 실업 상태였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요. 2024년도까지는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1년으로. 더 좀 까다롭게 바뀌었는데 일단 1년 동안 실업 상태였던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과 네, 저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이기 때문에 제가 25만 원 정도를 원래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직원도 25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2명이지만 직원이 원래 3명이었거든요. 3명 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어요. 3년간. 너무 꿀이었거든요. 원래 25만 원을 내야 되는데 8만 원 나왔어요. 이 근로자도 8만 원 정도. 저도 10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그렇게 원래 25만 원씩 내는 걸 3년간 이걸 받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3년 지나서 제대로 내는데 너무 막 타격이 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마어마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조회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제가 카페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이라고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어요. VIP 아니어도. 이거는 너무 좋은 건데 왜 이거를 왜 이걸 안 하지 싶어서 제가 그냥 전체 공개로 올려놨는데 이거 두루누리 지원금은요. 우리가 1년 미만 뭐 고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건데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치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신고가 안 되어 있네요. 대표님 공동인증서 갖고 오세요. 제가 지금 신청해 드릴게요.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긴 하는데 이거 일단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없어요. 해당되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다음 달 고지서부터 80%가 차감된 금액이 날라와요.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80%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편이 날라오거든요. 메일하고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셨습니다. 근로자 땡땡땡이 해당이 됩니다. 이 근로자는 지금부터 언제까지 총 몇 개월간 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한 주민등록번호당 36개월이에요. 근데 4명이 있어요. 근데 4명 다 여기 속한다? 그럼 4명 다 36개월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두루누리 지원금 왜 신청 안 했어요? 아, 이 친구가 다른 데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대요. 한 주민등록 번호당 3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서 12개월 썼던 거예요. 그럼 남은 24개월 우리 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넣어주세요.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해당이 없어도 누군가는 들어와서 해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 적용된다고요. 네, 내가 신청하고 할 거 없이 그냥 해당되는 직원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다 알고 있어요. 직원 들어오면 신고하면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신고 먼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꿀인데요, 이거.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니에요.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근데 1년 동안 그 공백이 있었어야죠.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어도 1년 동안 이 실업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백이 있어야 돼요, 공백.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웃겨요. 그러면 신규 가입자? 아까 12개월 받아도 남은 24개월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신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는 1년간 이력이 없는 사람을 신규 가입자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야 이거 사정상 다른 내용이잖아요. 완전 신규 가입자라는 건 최초 가입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하는 신규 가입은 그냥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신규 가입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죠? 네? 군복무기간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인정해줘요. 어떤 경우냐면 보험회사의 코드 있잖아요. 그럼 고용보험 들어가잖아요. 그건 특별고용직이거든요. 특수고용. 그거는 고용의 형태로 안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고용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실업 상태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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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한 주민등록번호당 36개월이라니까요. 36개월이 찼으면 더 이상 안 돼요. 네. 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12개월, 1년 실업, 12개월, 1년 실업, 12개월 이거는 가능한데 다 썼으면 다른 업장 가도 새로 생기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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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거는 더 좋죠. 근로자도 좋고 사업주도 좋은 거예요. 아니, 4대 보험 감면을 15만 원 해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그냥 자동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건 또 주의하실 점이 하루라도 사대보험료 연체되면 그 다른 또 정상 금액으로 청구가 돼요. 하루라도 연체하시면 안 돼요. 단 하루도.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라고 저는 카드로. 저희 총무님한테 제가 카드 번호랑 알려드리고 총무님이 매달 이렇게 카드 번호 넣고 이렇게 결제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루를 술 마시다가 깜빡했대요. 그래서 진짜 다 청구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소급 적용도 안 되고 하루라도 연체되면 다 청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쏠쏠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해당됐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신청을 해주시고 네, 일단 인사 농무는 여기까지거든요. 사실 되게 많아요. 원래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했었는데 연차부터 해서 연차하면은 막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뭐 연차를 안 쓰면 연차 그 수당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줌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오늘은 또 장 대표님이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진짜 맨날 특강 때도 그렇고 정규과정 때도 그렇고 자꾸만 제 시간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나도 할 말 많은데 혼자 얘기 다 하지 말고 나한테도 시간을 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 주어진 것보다 40분인가 50분인가 더 써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지원금 업무를 하면서 이 주휴수당 있잖아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을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커피숍에 2명 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2명이 이제 해당되는 게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360 해가지고 7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와요? 우리 신청했는데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거기 부결 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금 다 돼가지고 거기 지금 720만 원 그거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근무표까지 다 확인했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최저임금 위반일 리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부결인데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면 니네가 왜 위반인지를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납득을 하겠다. 아니 납득할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왜 위반인지 너네가 계산한 식을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 쫙 뭐 근무표 해가지고 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총 근무 시간 시급 해가지고 얼마를 나와야 되는데 너네는 얼마 줬어. 그래서 한 3만 원인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계산이 나왔냐면 딱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자, 월, 화, 수, 목, 금,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근무자가 화요일 날 입사했던 케이스였어요. 화요일 날. 그러면 월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이어야지 만근인데 이 화요일 날 입사했던 거를 결근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얘가 화요일 날 입사했지 월요일 날 결근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입사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너네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딱 첫째 주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최저임금 위반이다라고 하고 메일이 왔어요. 근데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만근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입사를 하면 월요일은 결근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만약에 결근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만근으로 치고 주휴수당을 주는 거는 그냥 대표님이 도의적으로 주는 것뿐이지 결근으로 처리해도 돼요. 법도 그렇고 행정 해석도 그렇고 이거는 만근으로 보지 않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우겼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GPT한테 야 있잖아 노동법 이렇잖아 네가 빨리 반박글을 빨리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맞대요 맞잖아 그 맞대요 그래서 빨리 메일을 보내야 되니까 빨리 반박글을 빨리 써 해가지고 제가 그 메일에다가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메일에다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제가 한번 본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지원금을 신청하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 보다. 아, 위반했나 보다 하는데 저는 그거를 몇 번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원금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네가 왜 안 주는지 그거를 증명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네가 얘기하면 저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지원금도 요건에 맞으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결 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고요. 우겨요, 지네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에서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매일 그때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계속 막 더 내라 서류 내라 이러다가 나중에 부결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분노하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고용센터 그게 제가 이제 성남 고용센터 그쪽에 이제 일을 봐주는 잠보아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온 거예요. 두 명이 근무자금 있는데 주휴수당까지 해가지고 78만 8,800원을 줘야 되는데, 근데 실지급액은 78만 1,000, 요거다. 원래는 요거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줬대요. 자기네가 계산하는 건 79만 8천 원인데, 우리는 78만 1,000원을 줬대요.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휴수당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근거해서, 그 다음에 주휴수당 판단, 그 다음에 주일상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해석까지 해서 최종 결론 우리가 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우리는 더 줬다 오히려 이거를 제가 다 반박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근로기간 및 주일상 판단해서 제가 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근로표까지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이때는 화요일 날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다. 제가 위에 근거를 다 써놨고 결과적으로 지급급여는 세전 이게 정확한 금액이고 나는 이걸 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면 더 줬지 우리는 덜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문을 받고 뭐 계산한 금액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문을 안 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계산하긴 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성남고용센터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한 건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부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9시 되자마자 죄송해요. 이러면서 바로 지급. 그래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우기고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받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720만 원 건졌고 이번에 이제 2차 들어갔거든요. 180만 원씩 두 명이면 또 360만 원인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또 날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안 줬다고 해서 안 줬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한테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다 검토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지원금 어떤 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찾고 싶다, 인건비 지원금 이런 거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딱 세 개만 갖고 오세요. 스스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세 개만 갖고 오시고 뭐냐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임금 지급 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임금 지급 명세서. 요것만 갖고 오시면 제가 여기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걸 찾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인건비 지원금이나 뭐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도 수많은 지원금을 계속 하고 케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너무 내용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세 개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안 하셔도 되니까 세 개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다음에 임금 지급 명세서, 임금 대장이라고 하죠. 요거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요거 세 개만 갖고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 서류 뭐였죠?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 등록증, 임금 대장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익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거 있으면 다 수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 엉망진창으로 써 있는데 진짜 많아요. 갖고 오시는데 보면 그런 것들이 왜 이거를 수정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고 같이 수정하는 작업까지 다 같이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어려운 계산을 내가 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세 개. 네? 아니요, 아니요. 다 상관없어요. 네, 갖고 오세요. 네. 왜냐면 지원금도 인건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 두루누리 지원금은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또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인건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날라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정말 촉박하게 오늘 바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 3종 세트 해가지고 요것만 갖고 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요거는 3종 세트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려운 거 없으셨죠? 어려웠나요? 네.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계산하는 거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실 줄 알아야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드려도 아 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서식들 다 모아놓은 거 최근에 우리 노무사님하고 저는 이제 매번 노무사님하고 검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든요. 이런 최신 서식들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항상 업그레이드가 돼요. 매년 또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만약에 지금 들으시고 내년이 되셨다면 저한테 다시 요청을 주셔야 돼요. 그럼 새 서류로 다시 드릴 거니까 그렇게 매년 요청을 주시면 근데 제가 매년 서류도 업그레이드 되고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업그레이드 됐다고 한 분 한 분 전화 드리고 카톡 드리고 하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뀐 부분들 계속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뒤에는 사업계획서 쓰는 거거든요. IR 사업계획서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했지만, 이제 IR 사업계획서는 챗GPT 가지고 프롬프트 넣고 결과물 뽑고 요거를 이제 실습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네, 노트북 이제 펴주시고, 그리고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무료 버전도 괜찮아요. 지금 실습하는 건 무료 버전도 괜찮은데, 이제 뒤에 6주차에 인증 실습을 할 때는 챗 GPT 반드시 유료 버전으로 가입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무료 버전도 가능하니까, 일단 네, 노트북 펴주시고, 후에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시 26분인데요. 36분, 4시 36분, 37분까지 쉬고요. 오늘 빨리 달려볼게요. 네. 3시, 네, 4시 37분까지 쉬고 하겠습니다.